예, 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아파트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이후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면서요, 리모델링 사업은 외면받았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서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과 사업 추진단지에 관심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2012년 12월 이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됐었죠. 그런데 이제 2018년 1월부터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가 됐고요. 2018년 2월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확대가 됐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주민의 목소리가 점차 리모델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데, 12개 자치구 2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 접수를 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조합 결성된 두 곳과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된 4군데, 그리고 이제 신규로 지금 하고자 하는 접수한 아파트들이 지금 총 해서 이제 22개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의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동의 50%, 이제 전체 75% 동의율이 필요하게 되는데, 좀 동의율이 높게 나와 있는 데를 좀 관심 있게 보자 라고 조금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들이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 서초구 잠원동이고요. 잠원 해밀이 한신 아파트예요.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2016년 당시에 이제 10억 원 미쳤지만 지금 약 15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재건축처럼 일반 분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 신청할 수 시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렇게 교통편이 좋다거나 또 인근에 우리 아파트 가격들도 좀 받쳐주고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조망권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뭔가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익이 남아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등촌동의 등촌 부영이에요. 이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또 발산역도 있고요. 또 이제 한강 건너서 이제 우리가 상암 DMC라든가 이런 서울 중심지로 이동하기가 용이한 지리적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것도 보시면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가치가,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는 오래됐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토지의 입지, 토지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땅의 입지가 좋으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우상향 곡선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요, 문정동 문정시형이에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변이 다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근데 이제 문정동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2월까지 이제 관리처분인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3억 원도 안 되는 아파트였어요. 2016년도에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은 거의 6억 원에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문정 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잘 이제
그 살펴보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이 향후 리모델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 수익 곡선이 좀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못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 제시되어 있는 이 아파트 서울 15곳과 자, 경기도 7곳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이 분당의 느티마을 3단지라든가 느티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리모델링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추진 절차가 재건축보다 자, 단순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용적률 상관없이 세대수 면적이 증가가 가능하고, 자, 준공 15년 이후에 자, 추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 주민동의율만 맞춰지면 추진 의사가 있다면 자,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즉 안전진단을 D등급 이상 받아야 되는데,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B등급,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등급, 그러니까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는 그 C등급만 받아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A단계부터 이제 최종 2단계까지 있는데, 알파벳 A, B, C, D 2단계요. 근데 이제 D로 이제 C, D, E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안전진단이 조금 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진단이 좀, 예, 괜찮다,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의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최신 평면 또는 동배치 반영이 좀 제한될 수가 있다. 왜? 그 골격은 남겨놓고 건물의 그 외관상 가치를 좀 신축과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뭐 예를 들어서 퍼베이라든가 3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최신 트렌드에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좀 제한사항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건축과 자, 비슷한 공사비로 인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 건물이 15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꼭 예, 리모델링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주민동의율이 높아서 진행하고 싶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업비가 재건축과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그 차이점에서 리모델링은 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자, 공법상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거 전용 면적은 30%까지 이제 그 증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미만은 자, 40%까지 자, 주거 전용 면적을 넓힐 수가 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최대 3개층. 근데 이제 14층 이하는 2개층이에요. 근데 왜 14층을 기준으로 하느냐? 자, 그러니까 15층 이하하고 15층 이상부터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재료라든가 뼈대라든가 철근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건물의 그 안정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자, 우리가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점, 예,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보러 다니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그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중에서 몇 군데를 이제 골라봤는데요. 이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입지적 특성 보세요.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학교가 가깝게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하철 4호선 라인이 이제 사당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안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로데오 거리예요. 그러면 평촌에 그 우리 범계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의 가치가 정말 좋은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렇지 땅의 가치는 그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근데 향후에 이 그 대우 성경 아파트가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신축과 비슷한 아파트가 된다면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서 보시면 전세가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에 반해서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한번 이쪽 그 리모델링 단지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 더 살펴본다면 이제 느티마을 3단지예요. 주변 똑같죠? 이제 공원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학교들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뭐 분당이야 뭐 살기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자역도 있고 또 이제 신분당선 그 우리 분당선 자 정자역이 인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업성이 자 우리 리모델링은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촌이라든가 이제 분당을 봤을 때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 15년 이상이 된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단서 하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후에 내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번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입지에 있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역세권 위주의 그 아파트들이 자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신축이 된다 그러면 예,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건물의 가치는 자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는 재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실투자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자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수익성이 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떨어지는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입지 정말 좋은 뭐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자 15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를 자 눈여겨 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이제 한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그럼 리모델링 또 기술도 많이 발전이 돼서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은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모델링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실 때 평수에 크게 구애는 받지 마세요. 작은 평수도 자 우리가 전유 면적 40%까지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제 내가 나한테 맞는 그 리모델링 그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작은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일은 그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이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